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참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아하. 2001년도 6월 28일경에 네네. 용인 소재 대학 교수 신모 씨의 2층 단독주택에서 네.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아하. 그 당시에 괴한 2명이 그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두 분을 상대로 그 흉기로 공격을 했는데 아하. 그 과정에서 심 씨, 네. 의대 교수님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교수분은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칼에 찔렸고 그 흉기에 찔렸고 아내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때 그 용인 그 지역에 막 단독주택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법 부유한 분들이 좀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이 이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글로 많이 이사들을 했는데 네.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불거졌냐면 네. 이분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혹시 이웃집에 불화가 있는 것 때문에 네. 어떤 청부살인의 어떤 그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경찰이 한 가닥을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금품을 그 당시 훔쳐간 적이 전혀 없었어요. 아하.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깬 사람들 두 부부를 상대로 그냥 마구잡이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한 후에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아하, 원한 관계.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고 네. 수사를 하다가 네. 2007년도인가 네.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아하, 미제 미제 사건으로 사건으로. 종결했던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 발생은 서남매 기자 2001년 6월에 발생했고 그리고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2007년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 그럼 당시 애초에는 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겁니까? 이게 왜 15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뭐 당시에 언론 보도도 크게 됐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경찰이 일부러 부실하게는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복준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네. 이 수사의 방향성 자체가 다소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이 어긋났다. 네.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네.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죠. 우연히 네. 정말 들어갔는데 여기가 부잣집일 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깨서 비명을 지르니까 네. 죽여버려라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아하.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이게 원한에 의한 범죄일 줄 네. 알고 특히 이웃과 네. 이 교수님 댁이 네. 원한 관계가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웃을 대상으로 수사를 네. 많이 펼쳤는데 아하. 결국에 혐의점이 없어서 네. 그 부분은 네. 전혀 그쪽으로 수사가 가지 못했고 네. 그때 당시에 경찰이 무려 27명이 투입되면서 아하, 전담팀까지 전담팀까지. 꾸려졌었습니다. 아하, 네. 하지만 정말 이 방향이 네. 잘못됐을 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왜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찰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실은 15년 전에 누구하고 함께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출석 요구를 경찰에서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네, 저렇게 15년 전에 저지른 범행이 15년 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세상에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 네. 경찰조차도 2007년 즈음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분류했던 이 사건 어떻게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네. 형사소송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진범 잡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공소시효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25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아예 공소시효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253조의 2인데요. 네. 뭐냐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네.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른바 이제 그 태완이법이라고 다 아실 텐데요. 태완이법이요. 네. 그 태완이법에 의해서 이 네.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수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네. 또한 지금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요. 네. 제가 설명 쭉 드릴게요. 네. 태완이 이제 이거 공소시효가 만료돼가기 직전이에요. 네. 그런데 태완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경기지방경찰청 산하에 38건의 미제 사건이 있었어요. 아하. 네,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했으니까 37건으로 줄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환입법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수사했던 것 중에서 네. 수사 가치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수사하자. 네. 그 재수사 항목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장호 주임이 그 당시에는 경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경위도 알고 이제 간부하시네요. 아. 이분을 투입하고 네. 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네. 자, 재수사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사건은 검거는 실패했지만 네. 모아뒀던 기록 중에 뭐가 아하, 있었냐면 네. 기지국 수사가 있었어요. 아하. 그 범행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들, 아하. 그 사람들의 조사를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원점 수사를 한 거죠. 네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네. 교도소 가서 물어봤어요. 네. 그때 너 모모라는 사람하고 그때 그 장소 인근에서 그 시간대에 전화한 적이 있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저 그 사람 모르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 근데 초창기에 네. 그 사건 수사할 때는 자기가 휴대폰 그 회사에서 대리점에 있어가지고 네. 고객이라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항목을 경찰은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요번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네. 전혀 그런 사실 없고 기억 안 나는데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15년 만에 진술이 네. 번복된 거네요. 그거를 딱 물었어요, 아하, 경찰이.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전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 관계를 법무부 네. 쪽에다가 협조 요청해서 알아봤더니 둘이 1999년도부터 네. 교도소에서 작업반장, 네. 작업원으로 한 교도소 수감한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야, 이 기지국 수사로 예. 전화 한 통이 오간 것을 예. 그것을 포착해서 그렇죠. 정말 묻힐 뻔한 사건을 다시 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당시에도 수사 경찰로 참여했고 이번에도 재수사를 이끈 박장호 형사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살인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특별한 단서가 없어갖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늘, 그 사건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 15년 전에 현장에 최고 먼저 나가서, 그때 이 퇴직하신 우리 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사했었는데,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가, 요번에 해결하게 돼갖고, 네. 참, 이 유족, 한을 풀어드린 게, 최고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당시 수사에 참여했고 또 이번 재수사도 이끌었던 박장호 경기 용인동부서 형사팀장의 이 어떻게 보면 개가다, 우리 경찰의 개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보면은 이 교도소에서 있던 사람을 추궁해서 결국 15년 전에 있었던 범행을 추궁해서 자백을 받게 된 건데 경찰이 들려주는 공범의 이야기 그리고 선한빛 기자. 예. 그러면 공범들끼리는 서로 뭔가 입을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입을 맞췄었는데 네. 지금 15년 후에 그때의 기억이 이제 흐릿해진 이유 때문인지 아하, 네. 아니면 그냥 뭐 안일하게 대응한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네. 일이지만요. 여튼 이제 진술이 달라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공범이 자살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공범이 자살하기 전에 아내에게 네. 본인이 15년 전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네. 찔러서 죽였다라고 네. 이제 자백을 아내에게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공범 역시 경찰이 네. 당연히 그 지금 현재 범인의 진술이 달라지니까 공범한테 네. 가서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있구나. 네. 정말 큰 뭔가 있구나 했는데 아내에게 이미 털어놓은 사실까지 확인이 되자 아하. 이제 이 15년 전에 그 범인 당사자는 네.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말 네.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공범 중 한 명이 김복준 의원님 네. 공범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가가지고 왜 2001년도에는 너 휴대폰 네. 대리점에서 알아서 전화했다더니 네. 2016년에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대, 전화했던 상대,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없어요. 아하. 그냥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사람한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아하. 경찰이. 네. 자, 들어와라. 네. 그랬더니 1차 출석 요구 불응. 네. 2차 출석 요구를 보냈는데 그 직전에 네. 아내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자백이죠. 그건 일종의. 15년 전에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근거로 해서 교도소에 있는 네. 그 진술을 번복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하. 현장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네. 이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네. 현장 디테일을 아하. 그대로 시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범인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점을 경찰은 주안점 두고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흔적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상처 말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DNA는 물론이고 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그런데 수감돼 있는 피의자가 15년 전 진술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당시 전화 통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통화 상대방하고 이제 저희가 만났죠. 근데 그 사람 역시도 그 자기한테 전화를 건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을 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현장 검증, 저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나긴 경찰이 정말 어떤 수사의 개가를 올렸다 이런 생각 드는데 15년 만에 진범을 잡게 됐습니다. 당시 아내를 잃었던 이 대학 교수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뭐 그동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사실 그동안 뭐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마침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생생하게 기억하죠. 다시 기억을 하고 싶은,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고함을 지르고 이제 그랬죠. 이제 한 놈이 죽여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인 경찰서에서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고마운 일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진범을 잡기에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공소권 네.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번에 체포되고 적발되고 자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인데, 이제 적용되는 죄목이 뭐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절도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발각돼가지고 이제 살해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종합해가지고 본다면 이게 강도 살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네.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네. 법정형이 단순합니다.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강도살인죄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네. 또한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이제 도주하고 도피했던 것을 볼 때 네. 엄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제가 아까 좀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한데 남양주 얘기하면서 제가 좀 격하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래서 증거 수집 활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사건은 해결하지 못했어도 네. 기지국 수사 그 증거, 통화 네. 기록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범인을 다시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삭제돼 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증거 수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아내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요. 지금이라도 이제 진범 잡혔는데 혹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을 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네. 어떤 거 복수가 아니라 네. 뭐 교화를 하고 사회를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가 복수를 갖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국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
진짜 여실히 보여줬고요. 네. 그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겠지만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가끔씩은 오히려 이렇게 일이 해결된 다음에 네. 급속히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도 아하, 있어서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드려야겠습니다.